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라 한복독바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분양 깃발을 꽂은 신축이 나오면 무조건 분양 완판을 넘어 흥행으로 가고 결국 여기 진입에 성공한 사람은 로또에 맞게 되는 거다. 이런 공식이 쫙 깔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동성 위기를 감안하고라도 인생을 건 연끌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당시 연끌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른 것도 있었으니 이런 리스크는 당시 집값 상승분으로 충분히 상쇄할 만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퇴로를 열 수 있는 비상구는 마련이 돼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뒷배가 한순간에 다이아몬드에서 플라스틱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산 가치의 몰락, 2021년 기준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 본격적인 집값 하락 추세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집값 하락장이 대규모, 소규모, 그리고 지역 여하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대부분 분양 아파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브랜드를 따라간다는 한때 아파트 분양 시장의 흥행 신화를 쓰던 때에 말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거죠. 이런 지표를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줬던 곳이 바로 장의자의 레디언트입니다. 1월 10일에 장의자의 레디언트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었죠. 지난주 계약률이 60% 선이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결국 최종 계약을 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을 전격적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장의자의 무순위 청약 소식이 충격적이었던 건 그래도 서울 정비사업단지 아주 탄탄하게 진행이 되어 왔던 곳이죠. 야심차게 16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 물량을 공급하면서 작년 12월에 분양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목마른 물량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둔촌주공 분양 직전의 공급이라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나 2022년도 집값 하락이 거의 폭락 양상으로 기울어져가는 시점에서 분양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리한 분양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한 달 만에 1억씩 올랐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한 달 만에 1억씩 떨어지는 집값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원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바람에 청약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장의자에는 일반 분양 1330세대 중에 잔여 물량 537세대를 무순위 청약으로 내놓게 되었죠. 무순위 청약은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당첨자로 확정된 신청자들은 1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단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1순위 계약률이 60% 수준이어서 이거 참패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나름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선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주에 청약을 마감했던 평촌 센텀퍼스트는 1순위 분양 성적이 1150명 모집에 350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쳐서 대단지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걸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요즘 청약 현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자의 레디언트가 60% 정도의 최종 계약률을 찍었다는 건 그리 나쁜 성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2년 전의 기준으로 보자면 계약률이 박살이 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말 서울 분양이 깃발 찢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분양 분위기로 충분한 선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 10일, 11일 양일간 접수를 받은 무순위 청약도 나름 선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취해진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서울 대규모 단지들에게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강도 높았던 규제 해제가 1순위 청약에서 탈락했던 수요층을 다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서도 선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대부분 자녀 세대 물량이 5구 타입, 7위 타입, 84 타입에 집중이 되어 있죠.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타입들의 접수 인원이 집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저층 혹은 소형 타입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도금 대출 자체가 모든 타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동원하는 데 무리가 없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안심금리 보장제라는 걸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고금리 방어에 시행사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비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가액은 기존에 분양 당시 내놨던 가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자금 여력에 대한 체크를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의자의 레디언트는 무순위 자격 완화 조치가 2월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지역 제한 걸렸다는 점, 그리고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무순위 청약이 제한됐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분양가, 과연 장의자의 레디언트 이후로 분양하는 단지가 장의자의 레디언트보다 분양가를 그 아래로 던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울 분양은 2023년 이후로 5구제곱 8억 이상, 8사제곱 10억 이상을 밟고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마도 장의자의 분양가가 최근 분양가에서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폐지가 돼서 강남 3구, 용산 제외하고는 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수익률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던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 장의자에서 느꼈던 분양가 부담이 그냥 어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젠 2023년도 모든 신축 분양단지가 장의자의 분양가를 밟고 더 높은 가격 기준선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노선 금액의 선택을 하려는 수요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둔촌주공은 부동산 규제 완화 시점과 딱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의자회보단 어느 정도 안전망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죠. 떴다방까지 등장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마지노선 계약률 77%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장의자의 무순위 청약이 어느 정도 선에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후 분양하는 단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무리 서울에서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대단지라 해도 청약 불패라는 말은 한창 분양시장이 뜨거웠을 때 나왔던 말이라고 느낄 정도로 현재 분양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집값 하락세가 2023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청약시장 분위기와도 직결이 되겠죠. 앞으로 서울 분양가는 장의자의 레디언트 수준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 높겠습니다. 분상제 폐지라는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일단 서울 분양단지들은 충분한 수익률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금력 체크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 정말 큰 돈 아닙니까? 대출 액수가 더 늘어날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무조건 자금 동원이라는 돌다리 두드리면서 내 집으로 가는 길을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